자, 직선의 방정식 얘기합시다. 그래서 우리 개념서에는 이게 마지막 단원이죠. 자, 오늘 마무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연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 남아있는 건 유책에서 수학화 과정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개인 복습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복습시키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니네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하던 내용하고 겹치는 게 꽤 많아. 새로운 내용은 다음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하는 건 니네가 반전을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마찬가지 고등과정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내용을 덧대서 뭔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이해를 꼭 하도록 합시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책 펼쳐보시면 기울기라는 게 보통 나와 있는데 니네가 1차 함수를 공부한 것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이 기울기였어요. 자,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 자, 중학교 2학년 때는 내가 이렇게 니네들한테 설명을 해줬어. 기울기는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각각 x점이나 y절표를 찾아낸 다음에 자리를 x1, x2라고 하고 이 녀석의 y절표를 y1, y2라고 했을 때 자, 기울기의 정의가 어떻게 됐었죠? x2, 자, 기울기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었죠? 그걸 식을 어떻게 썼냐면 x2-x1분의 y2-y1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공부를 했어. 그리고 물론 이 y1과 y2는 함수값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얘는 뭐의 함수값이냐면 이 녀석의 식을 y는 fx라고 했을 때 x에다가 x1번을 대입한 함수값이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fx1이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었고요. 어떤 내용? 얘는 fx2번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죠. 이게 함수값의 개념이었었지.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더라. 자, x2-x1분의 y2 대신에 fx2라고 쓰고 y1 대신에 fx1이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됐었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시험 대비했을 때 기울기의 개념을 쓰는 문제 중에서 복잡한 게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모양만 봤을 때는 x2 위에 x2가 있고 x1 위에 x1이 있게끔 이렇게 모양 맞추기를 했었다. 그 다음에 둘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빼기 구조로 적혀 있으면 얘는 해석했을 때 특정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어는 뭐가 있었냐면 이 식이 기울기는 기울기인데 어떤 기울기일까를 해석하는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었죠.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었어.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다 했던 거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래서 꼭 책에도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지. 이렇게 수선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x의 증가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의 증가량. 해가지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래서 해석하는 게 방식이 이런 게 있었고, 자, 번외편으로 이런 것도 있었죠. 사실은. 삼각비에서도 공부했었고요. 삼각비에서 공부를 한 거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자, 직선이 어떤 게 있을 때 이거 니네 대답해야 돼.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어. x축하고 이루고 있는 뭔가 각이 있어. 이게 수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편각이라고 부르는데 몰라도 돼. 그래서 책이 안 나와. 근데 무슨 개념이 있었냐면 x축하고 직선하고 이루고 있는 예각 쪽, 이쪽에 있는 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탄젠트 값을 계산하면 그게 곧 뭐랑 같았냐면 기울기랑 똑같았어요. 왜일까요? 여기 있는 알파가 일로 갔다고 쳐보자.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겠죠? 그럼 여기 동의각이니까 여기 알파 되는 거 이해되냐? 그럼 탄젠트의 정의는 요것분의 요거였다. 기억나냐? 이렇게 갔던 거 기억나냐? 탄젠트 아니오라고 하지 말고 까먹었으면 반성을 하라고. 이렇게 됐었는데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삼각비 중에 탄젠트의 정의와 정확하게 일치했어. 그래가지고 기울기의 정의가 그냥 탄젠트 값과 탄젠트 편값과 같다라는 것도 성립했었단 말이야. 삼각비 때 썼어요. 자, 기억이 안 나죠? 이따가 또 나와. 그러니까 까먹은 건 다시 복습을 꼭 해야 돼. 사인이 이거였나요? 나중에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요게 1차 함수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식세우기 공식들이 몇 개가 나와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그걸 공식화해서 공부하진 않았고 우리 참고서 같은 데 보면은 고등학교 때 이런 공식이 나와라고 해서 간단하게 식 정리만 되어 있는 게 있었어. 근데 니네들도 한번 봤었어요 예전에. 우리 학원 자체 교재에도 있었고요. 셀에도 있었는데 그걸 내가 절대로 외우지 마. 그냥 X 표시하고 넘어가라고 했던 적이 있어.
근데 니네도 그냥 안 외웠어. 여기 공식이 4개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직선의 1차함수 식 세우는 공식 4개가 있는데 그거를 중학교 때 그 공식이 안 나와. 근데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외우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니네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외우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과정이니까 이해하고 외워야 돼. 자, 그럼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럼 보자. 뭐가 있었냐면 제목은 식 세우기예요. 잘 세워지는 거예요. 맞아? 자,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 제목을 1차 함수라고 쓰지 않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저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건 철저하게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니네 2차 함수 공부했을 때 표준형 일반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표준형이 뭐예요? AX제곱 표준형이 x-a 이런 거죠. 네, 이게 전개되어 있는 형태. 전개된 게 이렇게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게 일반형이었어. 기억나니? 근데 사실 직선도 표준형하고 일반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표준형은 어떻게 적혀 있는 거냐면 y는 ax 플러스 b 형태. 우리가 늘 봤던 그 1차 함수 식의 형태 있죠. 1차 함수처럼 보이는 식의 형태 있죠.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도 있어요. 일반형은 그냥 는 0으로 정리한 게 일반형이에요.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표준형 형태의 식을 세우는 아이디어를 몇 개지? 4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보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야. 기울기하고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쓴 글씨는 니네가 했던 거야. 근데 그걸 공식화한 거는 안 했단 말이야. 중학과정입니다. 자, 기울기와 y절편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오늘 하는 내용 대부분은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에요. 새로운 게 거의 없어요. 알았죠? 자, y절편을 알 때. 자, 그럼 이거 조건도 한번 확인해보자. 내가 이걸 4개를 설명해주고 특징 하나만 분석해주고 넘어갈 건데 그게 너무 중요해서. 자, 얘는 기울기는 말 그대로 기울기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고요. y절편은 사실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죠.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얘를 점 한 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란색은 중학교 때 했던 거고 주황색은 고등학교 시선에서 약간의 분석을 좀 해볼 거야. 자, 그때 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우리는 알아요. y는 이거 ax 플러스 b라고 써놨지?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기울기가 곧 a이고 y절편이 b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잖아.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이 식이 그냥 한 번에 나오죠. 이거는 암기사항이 절대로 아니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첫 번째가 여기서 끝나는 거고 두 번째가 이것도 중학교 때 했다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 하나를 알아. 그 녀석을 x1, y1이라고 할게. 자, 그럼 얘도 분석해보자. 주어져 있는 조건이 어떤 형태냐면 기울기 주어져 있죠? 그럼 지나는 점이니까 얘도 당연히 그냥 점이죠. 그럼 표현이 달라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조건이 완전 똑같은 거야 사실. 자, 그런 과정만 이해하자 말이야. 자, 그랬을 때 봐라. 공식을 하나 증명해 줄게. 원래 식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기본 형태가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이 x1, y1을 지나는데 야, 니네 함수 공부했을 때 지나는 점은 볼 것도 없이 대입하지 않았니? 그래서 대입해봐. 대입하면 y1은 여기 x1, y1은 문자로 써있긴 하지만 아는 거야 지금. 주어져 있다며. 아는 거야. 그래서 ax1 플러스 b 되는 거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b든 하고 정리하면 자 y1 마이너스 ax1 이렇게 정리되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b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값을 찾아내는데 이 b를 다시 여기다가 또 대입하는 거야. 자, 다시 주어진 식에 또 대입해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y는 ax 플러스 b 대신에 y1 마이너스 ax1 되는 거 맞냐? 오케이? 자, 그럼 이거를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서 y1을 저변으로 넘겨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마이너스 y1이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딱 보니까 a로 묶이지 않니? 그래서 a로도 묶어. 그러면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딱 정리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어떻게 계산했냐면 이걸 써. 기울기랑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대. 기울기에다가 기울기가 2면 2를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뭐 2,3을 지난다 라고 적혀있으면 x, y에다가 2, 3 대입해서 뭐를 찾았어? 기울기가 아니라 y절편을 찾았단 말이야. 그래서 b 자리에다가 다시 구수절을 대입해서 식을 찾았는데 고등학교 때는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한 번에 찾게끔 돼 있어요. 물론 지금 하는 내용은 공식을 몰라도 돼 얘들아. 몰라도 중학교 시선에서 문제를 풀게 되면 다 세울 수 있어. 근데 이걸 암기하는 이유는 간단해. 필요하니까요. 나중 가면 이 식 자체를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애초에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은 못 알아보겠죠. 그러니까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뒤에도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 식의 형태를 좀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기울기랑 지나는 점에 지어져 있으면 공식화해서 외우자.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이렇게 써가지고 적용해서 바로 푸는 연습을 이제는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3을 지나요. 자, 기울기가 2야. 2,3을 그 다음에 자 x절편이 3이야. 풀어보자. x절편이자 y절편이 아니죠? x절편이야. 그럼 얘는 그냥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좌표를 뭐라고 쓰면 돼? 3,0이죠. 반대 문자가 0이다 항상 절편은 반대 문자가. 자 여기다가 대입해보자. 한 번에 하겠다고. 자 y 어떻게 쓰는 거야? 얘가 x1이고 얘가 y1인 거야. 그러면 y 마이너스 y1인데 0이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죠? 2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한 번에 쓰겠다고. 그래서 y는 하고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이걸 알게 되면 계산은 좀 짧게 끝나요. 알겠죠?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식을 해석하는 게 나온다니까. 집중해서 잘 봐. 장난치지 말고 집중해서 봐. 자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뒤에 좀 열어놔. 피터 나와서 걷지. 자 이번에 지나는 점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조건이 뭐냐면 기울기가 없지 이제. 그럼 점이 두 개가 되어야 되는 거야. 때를 넣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건 이런 게 있었다. 지나는 점 두 개 하려면 무조건 기울기 계산할 수 있었어요. 왜? 기울기의 정의 때문에. 그래서 지나는 점이 두 개 있으면 기울기가 없어도 계산이 당연히 돼. 중학교 때 푼 거라니까 이거. 자 마찬가지로 공식화해 볼게. 기울기의 정의 저기 써 있어. 그럼 지나는 점 두 개를 각각 x1, y1, x2, y2라고 설정을 해놓고 식을 써보면 잘 봐봐. 기울기는 이거 갖다 구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 그럼 이게 기울기 맞지? 이해됐니? 그러면 잘 봐. 앞에 거랑 비교해볼래? 기울기를 몰랐어. 기울기의 정의를 써서 이 a 값을 어떻게 하는 거야? 찾은 거야. 그러면 이 식에서 a 자리에 요거 계산하는 것만 집어넣으면 그냥 식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쓸게. y 마이너스 y1은 기울기를 찾고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나요. 약분데 안 되는구나. 이건 끝이야 여기서. 알겠죠? 그럼 앞에 식이랑 차이점 뭐예요? 기울기를 한 번 더 계산해줘요. 자 그리고 참고 여기에 얘는 지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x1하고 y1을 대입한 건데 얘는 점이 두 개가 있지. 그러면 굳이 여기다가 y1, x1을 넣을 필요는 없어. y2랑 x2 집어넣어도 되는 거야. 취지는 뭐냐면 지나는 점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알겠죠? 무조건 y1, x1을 대입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럼 이것도 연습해. 자 뭐 이렇게 나와. 간단하게 나오면 자 중점진하고 또 해볼까? 얘도 x 절편이 뭐로 할까? 2 직선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일단 얘와 얘 중점을 지났는데 그럼 중점부터 찾아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중점은 x좌표 더해서 반이잖아. 1, x y 더하면 6이니까 반 나누면 3이죠? 그럼 이 문제는 얘와 요거 지나는 직선을 세워봐라. 당연히 x절편 2인 거는 2,0일 거 아니야. 자 그럼 또 해보자. y1, x1을 대입할지 y2, x2를 대입할지는 거기 맘대로 하시라고. 0 있는 거 대입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얘를 x1, y1, x2, y2라고 하는 이 방대로 해도 돼. 그럼 y-y1은 기울기는 x2-x1분의 y2-y1이잖아. 자, 이게 기울기죠. 그 다음에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y1을 대입했으면 x1을 대입해야 되지. 생뚱맞게 여기 있는 거 대입하면 큰일 나겠죠 당연히. 그런 실수는 당연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2 이렇게 정리하면 끝난 거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3 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번에 찾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중학교 때는 좀 과정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안 한다. 자, 그래서 식 하나를 암기해 놓자.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에서 기울기 계산하는 과정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자, 네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생소해. 근데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풀어봤어. 쌍절편. 맞아. 자, 그 다음에 절편 주어져 있을 때요. 절편 줄기. 아까 말한 대로 절편은 다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얘도 점을 2개 준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럼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확인을 그냥 이번에 바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절편, y절편이면 좌표가 다 어떻게 되냐면 A, 얘를 x절편을 그냥 a라고 생각하면 a, 0이라고 한번 써보자. y절편은 y좌표가 아니라 x좌표가 0이죠. 그래서 0,b라고 이렇게 미지수를 한번 써볼게. 그럼 그거를 뭐 갖고 확인하냐면 이 공식 갖다가 하는 거야. 자, 내가 주황색 글씨 쓴 걸 잘 보란 말이야. 점 2개가 주어져 있으면 이 공식을 써서 풀어 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그럼 쟤도 지나는 점 2개 주어져 있으니까 시작은 이걸로 푸는 거야. 시작은. 근데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똑같다. x1, y1, x2, y2 해도 되고 바꿔서 생각해도 되고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난 이번엔 얘를 x1, y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저거 보면서 대입해봐. 그러면 y 마이너스 y1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는 그럼 얘가 x2, y2 되는 거잖아. 그럼 얘 빼기 얘니까 마이너스 a고 얘 빼기 얘니까 b지. 기울기 계산 끝.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이니까 a 이렇게 되죠. 오, 이해됐어요? 그럼 식을 정리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냐? 오. 이것도 그냥 기울기만 그냥 B는 이해됐어요? 그대로 들어가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공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다가 b분의 1을 한번 곱해봐. 양변에다가 아 나 이거 알아. B분의 X 플러스 B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b분의 y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b가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x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항한 게 니네가 외워야 될 마지막 공식.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만들어져.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 좀 편리하게 쓰자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간단한 연습 적용하는 거 치고 x절편이 4, 5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을 한번 세워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쪽에다 대입해. 근데 물론 중학교 시설에서 이거 풀 수 있었어. 왜? 4,0이고 0, 마이너스 2잖아. 지나는 점 2개 알면은 기울기 찾았다고 중학교 때. 오케이? 자, 근데 그걸 해도 되지만 이거 써먹어보자. 자,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얘가 a고 얘가 b 되는 거 맞죠? 4분의 X 그래서 4분의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y는 1 이렇게 된다고. 그럼 답 쓸 때는 이제 교재마다 다른데 여기서 멈춰도 되고 요거를 y는 하고 멈춰서 계산해도 되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따지면 까요 아니면 그 책에 나와 있는 풀이를 따르세요. 일단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크게 없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식 계산하는 건 당연히 여기서 끝났는데 선생님이 입 아프게 떠는 게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야. 자, 이제부터 잘 들어라. 조건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보시면 1번은 기울기점, 2번에 기울기점, 얘도 점 2개, 얘는 점 2개지. 그럼 공통적인 상황이 뭐냐면 기울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점은 무조건 다 있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1번부터 5번까지 식들이 4번까지죠? 점 하나가 무조건 들어가. 그래서 점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점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못 푸는 거죠. 불가능한. 지나는 점이 없으면 직선을 아예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 자, 일단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거다. 잘 봐라. 수셈에서는 저기서 멈춰. 상관없어. 층마다 다르다니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건데, 공식을 하는 거예요. 뒤에 종이나 문을 조금만 닫고 시끄러워요. 됐어. 여러분, 내가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쓴 게 식세우는 아이디어라고 했죠?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공식의 최대 단점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4번까지 식으로 방식으로 만들 수 없는 식의 형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기울기 두 개. 기울기가 음술. 만들 수 없는 식이 있어요. 뭘까요? 제가 오늘의 문제. 얘들아, 오늘 하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내가 여기 쓴 게 다 표준형 형태 식이라고 했죠? 표준형 형태는 다 y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y는 이라고. 그러면 얘네가 1번부터 4번까지 식을 세우면 모든 식들이 얘도 y는 하고 정리가 되잖아. 지금까지 푼 공식들이 다 y는 하고 정리가 되는 식들이야. 근데 생각해봐.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마지막 단원에 보면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라고 공부를 했었어. 거기에 나왔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이거 필기하지 마. 제일 처음에 나와있던 게 이거 있었죠. x는 2, x는 2, 그 다음에 y는 2. 이런 직선 공부했던 거 기억나니? 근데 이 식의 의미가 뭐였었냐면 x좌표가 2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였고 얘는 y좌표가 2인 점들을 다 모아놓은 애들이죠. 그리고 얘네들도 당연히 직선이니까 그때 단원에서 이름을 얘네들도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공부한 게 이런 게 있었죠. 두 직선의 교점이 존재하면 그 교점을 그래프로 풀지 않고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었었지. 기억나니? 그때 공부했던 큰 틀에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지금 얘기할 건 얘가 아니라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것도 직선이죠. 이것도 직선이죠. 지금까지 쓴 4개의 공식들은 다 y라는 문자가 들어간다고 했지. 생각해봐. 얘는 y가 없어. 10번이가 y 문자 없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냐?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은 y 문자가 다 들어가. 근데 웃긴 게 얘도 직선인데 y 문자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4번까지 공식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유일한 식의 형태가 이런 형태야. 선생님, 그럼 얘를 표현할 수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 얘는 y는 ax 플러스 b였는데 이걸 내가 아까 1차 함수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직선이라고 불렀어. 잘 보시면 1차 함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a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얘가 날아가죠. 맞지? 그럼 a가 0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0인 거잖아. 그럼 얘는 굳이 따지면 기울기가 0인 1차 함수는 아니고 그냥 직선이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근데 얘도 직선인데 우리가 아까 표현했었던 표준형이라며. 이거 표준형. 표준형 형태로는 y 문자가 무조건 있단 말이야. 현재 이 식의 형태로는 y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1번부터 4번 공식이 다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오는데 x는 문자만 있는데, 다시 말하면 y 문자가 없는 직선의 형태는 1번부터 4번 공식으로는 식을 못 써요. 그게 최대 단점이야. 근데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문제 풀 때 1번부터 4번 공식으로 못 푸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 어려운 것 중에.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으로 판단. 왜? 공식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야, 여기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평면좌표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평면좌표부터 도형단원이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근데 고등학교 때 도형은 해석기하라 그랬잖아. 해석기하 내가 뭐라 그랬어? 좌표 평면에 도형 그리는 거라며. 맞니? 점 찍는 것도 도형 그리는 거고 다 그리는 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는 문제풀이의 기초는 원래는 다 그림 그려야 돼. 그래서 내가 평면좌표부터 함수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림 그리는 게 필수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 공식의 최대 단점, 뭐를 표현 못한다? x는 뭐뭐뭐라는 표현의 식을 쓰지 못한다라는 게 최대 단점이야. 그게 뭐냐면, 자, x는 a 꼴의 정확하게 뭐냐면 직선이지. 이거 직선은 표현하지 못해.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정리만 하자. 자, 보세요. 지금까지 공부한 공식은 당연히 알고 있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알고 외우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는데 빨간색이 중요합니다. 식에 의존하면 이렇게 나오는 꼴의 직선은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 자, 꼭 기억을 하자. 그러면 잘 봐라.
잘 봐라. 내가 아까 말한 게 직선의 방정식 세우기라고 했는데 잘 들어.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야. 1차 함수 단원에서 직선의 방정식 공부했단 말이죠. 그럼 애들이 착각하는 게 1차 함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어. 직선의 방정식은 정확하게 뭐냐면 내가 아까 표준형 일반형 얘기했었지. 직선을 나타내는 표현이 중학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는 0이라고 써있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현인데 내가 아까 말한 거 잘 들어야 돼. 1차 함수를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아까 표준형이 y는 ax 플러스 b가 표준형이라고 그랬지. 근데 이 식의 특징이 내가 뭐라고 했죠? 얘는 y 문자가 무조건 있다 했죠. 근데 우리가 공부한 직선은 아까 그림 그려진 거에 따르면 x는 2 이렇게 생긴 식의 형태는 직선이 맞잖아. 근데 얘는 표현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직선의 방정식은 얘가 됐건 얘가 됐건 표현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야지만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 얘도 직선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이걸 정리해 줄게. 자,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난리가 난다. 1차 함수. 같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럼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를 포함하고 있어. 그리고 모두 직선이라고 했어. 이렇게 생긴 것도 직선이라고 했지. 그래서 정확하게 x는 a라는 꼴의 직선까지 포함해서 그려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그래서 절대로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은 같은 형태가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하나 원래 더 있죠. 1차 함수 말고 아까 내가 써준 것 중에 y는 2라는 것도 직선이잖아. 근데 얘는 내가 아까 기울기가 0이라고 했지. 근데 기울기가 0이 되면 1차 함수가 아니잖아.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하나 원래 더 써줘야 돼. 1차 함수뿐만 아니라 y는 뭐뭐뭐 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걸 내가 자꾸 떠드는 건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걸 자꾸 애들이 놓쳐. 그냥 이것만 생각해. 직선의 방정식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가는데 뭐 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겠지?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이 빨간색 써준 거 있잖아. x는 a꼴의 직선을 표현을 못한다고 한 거를 식으로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왜 이게 안 될까요? 우리 아까 직선의 방정을 세우는 공식 중에 y-y1은 x2-x1분의 y2-y1 기울기를 계산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x-x1이라고 식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지.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볼게. x는 2라는 직선을 해석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 x좌표가 2로 똑같은 애들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있는 위에 직선에 있는 점 중에 예를 들면 2,1도 있고 2,3도 있지 않겠니? 그럼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게 이 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지나는 점 2개를 알면 이 공식을 써라고 했었어요. 지나는 점 2개 할 때. 그럼 지나는 점 2개 알죠? 대입해보자. 무슨 일인 것 같아요? x1, x2, y1, y2 이렇게 됐어. 대입해봐. 여기서 문제가 생겨. 왜? x2-x1 하면은 2 빼기 2가 되니까 뭐가 돼? 분모가 0이 되네요. 분모가 0이 되면 큰일 나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식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분모가 0이니까 정의하지 않지. 우리 예전부터 공부했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분모가 0이 되다 보니까 기울기를 정의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애초부터 이 식 자체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만 이해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을 암기하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저기에 의존하면 안 돼. 자, 알겠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야, 맞다. 이것도 하나 얘기할까요? 그러면 y는 b 형태를 표현할 수 있냐? 자, 내가 아까 말한 게 무슨 뜻이야? x는 a꼴의 직선을 표현 못한다고 했지. y는 b 같은 거는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얘는 돼. 돼요.
얘는 y좌표가 똑같은 점들 모아놓은 거잖아. 그럼 얘는 1,2 지날 것이고 3,2 지나겠네. y좌표가 다 똑같잖아. 그럼 대입해봐. Y는 2. 분모가 3 빼기 1이니까 2가 되지. 근데 분자가 y2 마이너스 y1 하면 0 되죠. 그러면 이 직선은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기울기가 어떻게 된 거야? 0이야. 그럼 정의를 못하는 게 아니죠. 기울기가 0이라고 찾았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그래서 이 식을 쓸 수는 있어. 그리고 표현을 얘만 못한다고 한 이유는 계산을 해서 대입을 해버리면 기울기가 날아가 버리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몽땅 다 어떻게 돼? 얘가 0이잖아. 그럼 여기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럼 뭐만 남아요? 얘만 남아요. 근데 y2나 y1이나 뭐야? 2잖아. 2. 그러면 y 빼기 2는 0 되니까 y는 2라는 식이 딱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식으로 y는 뭐뭐 먹고는 표현이 가능해. 근데 뭐는 안 된다는 거야? 분모가 0이 되는 오류가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표현을 못합니다. 자, 이해됐죠? 이렇게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알겠지? 근데 생리함하고 꼬라지로만 봤을 때에도 y 문자가 안 날라가. 누가? 아까 공부한 1번부터 4번 공식은 y 문자가 안 날라간단 말이야. 얘는 y가 없잖아. 그러니까 1번부터 4번 공식은 그걸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과 덧붙여서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라고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얘기 넘어가죠. 그 다음 것도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자, 이제 일반응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간단합니다. 자, 저게 아까 일반형이라고 그랬잖아. 왜 직선의 방정식을 저걸로 표현하면 올바르냐? 그럼 생각해보자. 이렇게 우리 가정할 수 있다.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도 있고 x는 뭐뭐뭐도 있고 y는 뭐뭐뭐도 있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결론은. 그럼 이 식이 이거 세 개를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얘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도 되는 거야.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돼. 왜 되는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어. 알겠죠?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1참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개념적으로 중요하다고 이것들아. 그럼 보세요. 왜 저 녀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현했냐면 표현이 가능해. 잘 봐. 세 개가 다 된다는 거 간단하게 이해만 하고 넘어갈게. 만약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저 식에서. 자, 한 번 더 써줄까?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0이 아니에요. 그럼 식 정리가 이렇게 된다. 얘를 y는 하고 정리하는 게 가능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분의 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정리되죠. a, b 둘 다 0이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그럼 c는요 선생님 할 수 있는데 c가 0이 되면 이게 날아가는 거지. 그렇다고 얘가 y는 뭐뭐뭐라고 정리가 안 돼? 그건 아니잖아. 여기서 끝이죠.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둘 다 0이 아닐 때는 얘는 정확하게 표준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다시 말하면 1차 함수죠. 자, 두 번째. 만약에 근데 a가 0이 돼버렸어. 근데 b는 0이 아니다. 생각. 그럼 이거 날라가죠. 그럼 by 플러스 c는 0밖에 안 남지. 그러면 그걸 마찬가지로 이번에 y는 하고 정리해. 그럼 마이너스 b분의 c 되는 거 맞니? 그럼 얘는 무슨 식이에요? 요거죠? x 문자 날라갔죠? 근데 y 문자 살아있죠? 그래서 얘는 y는 b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 다음 세 번째. a가 0이 아니고 이번엔 b가 0. 그럼 이거 날라가. 그럼 내가 y 문자 날라갔지. y 문자 날라갔지. 그럼 내가 원하는 형태가 또 나타나. 자, 그러면 x는 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분의 c 되는 거 맞니? 그럼 얘는 y 문자 날라가고 x는 뭐뭐뭐 꼴이라고 정리가 됐죠, 종이나? 자, 그래서 얘는 x는 a 꼴이라고 정리하는 게 가능하다고. 자, 그럼 표현 다 됐죠? 이 식 하나로 세 가지 형태의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야, 직선의 방정식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1차 함수요. 그러면 싸대기 맞는 거라고. 알겠어? 그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하는지 알겠지? 1차 함수가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 일반의 형태예요 라고 대답해야 된다. 알겠죠? 중학교 2학년 끝난 애들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대답하는 애들 진짜 많아. 알겠죠?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내가 목 아프게 떠든 게 이거 설명해주고 싶었던 거야 사실은. 알겠지? 개념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확인했고요. 그다음 춘시야. 하나 더 하고요. 많아요. 오늘 몇 가지 있어요? 5. 와. 아직 3이야. 아. 3이야. 와, 좀. 자, 중학교 2학년 내용이야. 야, 니네 직선 2개 있을 때 위치가 한 게 뭐뭐 있었어?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날 때 3개 있었지. 네. 자, 그거 정리할 거야. 각 대직선에 3개 또 나와서 하는 거야. 왜 이런 걸 많이 자, 이제 표로 한번 정리하자. 자, 표준형 일반형을 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직선 2개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을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반형도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있었지? 자, 그럼 평행할 때 조건이 뭐였냐? 대답해봐. 기울기가 A 프라임분의 기울기 같고 A Y좌표 Y좌표 다르죠? 자, 다 아는 거잖아. 그래서 기울기는 서로 같아야 하지. 근데 Y절편은 어때야 돼? 달라야 된다는 거 우리 알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냐? 뭔데요? 넘겨서 해야 되는 일층. 넘기는데 공식화해서 니네가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어. 분수 3개 만드는 거 기억나? 아, 네. 아, 뭐 있었어? A 프라임분의 A랑 B 프라임분의 B랑 C 프라임 안 찍었다. C 프라임분의 지금 연방에 나오지 않았어요? C랑 이거? 그냥 음방식 안 했어. 해 같을 때 다르고 무슨 안 했어. 그건 책이 잘못해. 이거 1차함수 때문에. 연방에 나왔던 거 그 문제집에 그게 껴 있었어. 근데 니네가 이게 편하니까 외웠지. 아 난 외우지 말라고 했었는데. 시험 대비할 때만 썼어. 네, 사실. 내용기. 시험 대비할 때만 썼어. 근데 이게 자, 생각 해석하자. 세 개가 다 같지 않았어 평행할 때는. 네, 평행할 때는 달랐어요. 얘만 같고 아, 얘는 달랐어. 이게 내가 의미가 뭐가 숨어 있냐라고 얘기해줬던 게 이게 있었어요. 요거 두 개가 같다라는 게 정확하게 기울기 같다라는 뜻을 숨고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자 얘랑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죠? 얘랑 다르다라는 게 그래 Y절편이 다르다라는 뜻을 숨겨놓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B랑 C는 아이고 잘못 얘기했다. 얘가 아니다. 미안하다. B예요. 요거랑 요거예요. 미안해요. 와 잘못했어요. 요렇게 미안. 자, 요 두 개가 다르다라는 게 Y절편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였어. 자, 그 다음에 한 점에서 평행 말고 일치할 때 셋다 같다. 일치할 때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았지? 자,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 이건 다 했던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분수 세 개가 서로 어때요? 같았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자. 다 했던 거란 거야.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 기울기가 달랐었죠. 기울기가 다르고. 자, 근데 기울기가 달랐는데 Y절편을 언급하지 않았었다. 뭐가 중요했냐면 기울기만 다르면 됐었단 말이야. Y절편은 떠들지 않았어. 그럼 얘도 여기서 파생되는 거야. 이 노란색 네모친 게 기울기 같다라는 뜻이라며. 그럼 기울기가 다르면 되기 때문에 이 노란색이 서로 어떠면 돼요? 다르면 끝나는 거였어.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 다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예요. 네모 5. 다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 네모예요. 자, 요거는 중학교 때 안 했던 내용이니까 좀 귀담아서 들어보자. 보세요. 자, 오늘 하는 거 긴장감이 전혀 없지 사실. 대부분 아는 거지. 마지막이다. 오늘 지금 하는 것만 새로운 내용이야. 저는 초하이퍼 융합. 그냥 아까 위치 관계 중에서 평행 일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당연히 중학교 2학년 내용인데 고등학교 때 좀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두 직선이 만나긴 만나는데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수직으로 만날 때 이게 약간 특징이 있어요. 증명해주고 공식 얘기할 거야. 잘 보세요. 두 가지 정도 얘기할 거야. 원래 공식의 증명 방법이 겁나 많아.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세 개 나오는 것과 선생님이 하나 설계시켜주는 것 두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직선이 수직이래 얘들아. 야 여기 지금 다 고등과정의 해석기하 단원이라 그랬지. 중학교 내용 무시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했었죠. 증명과정 중에서 중학교 내용 많이 써.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두 직선이 수직인데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얘 기울기를 m 문자를 써서 y는 mx라고 할게. y절편 당연히 없죠. 얘는 빵이죠, 빵. 그 다음에 얘가 수직이 되는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녀석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와 이 녀석의 기울기가 뭔가 특징이 있대요. 언제? 수식일 때 뭔가 특징이 있다는 걸 분석을 해줘요. 이해만 해? 이해만 해? 어떻게 되냐면 중학교 얘기할 거야.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요 수선을 딱 내려요. 예. 근데 어디다 내리냐면 길이가 딱 1인 지점에다가 수선을 내요. 예. 야 기울기 m이라고 써있죠. 아무처럼.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생각? x 값이 1 증가하면 y 값은 얼마 증가해요? m이죠? 네, 이거 1분의 m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m 되면서 길이의 역할이 딱 되지. 그 다음에 똑같아. 여기에서 똑같이 수선을 내. 똥 아니에요. 1 될 때. 근데 또 여기가 1일 때 수선을 내. 그럼 느낌상 두 개 합동이죠? 네. 왜 합동이냐? 그것만 얘기해. 그 90도가 껴있으니까. 무슨 합동이야? 아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무슨 합동이야? S. 아, 여러분 x, y 축도 수직이잖아요. 네, 그니까 저기 점각으로 갔잖아요. 여기 점이고 여기 x고 아싸, 이렇게 되죠? 아싸, 아싸. 그래 아싸지. 그걸 대답해야지. 아싸야. 네 90도, 90도, 아, 점, 일이 점. 있구나. 그러네. 전의 길이 1, 1이 똑같으니까 양 끝각이 같잖아. RHS, RHA만 떠올리지 말라고 찐따들아. 직각 삼각형에서 합동을 그거밖에 안 했냐?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개. 5개 쓰는 거야 원래. 근데 애들이 내신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RHS, RHA만 떠오르지 자꾸. 얘도 삼각형이잖아. 중학교 1학년 때 합동적으로 쓸 수 있죠 당연히. X가 생각하고 생각나요. 있는. 됐죠?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이 AS의 합동이야. 자, 그럼 합동이면 대응변, 대응각이 다 같잖아. M이랑 생각. 여기는 M 길이가 파란색과 똑같겠죠. M. 그 생각. 이 직선은 기울기가 M 프라임이래. 그럼 생각해봐. M이라는 길이와 1이라는 길이 같다가 기울기 한번 표현해보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보다 Y의 증가량이라고. M분의 그럼 X가 이렇게 커졌어. 그럼 Y 값은 1이 는 게 아니라 줄었죠.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문제에서 M 프라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X의 증가량이 M일 때 Y의 증가량은 1이 아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관계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얘를 넘겨. 그러면 기존의 직선의 기울기와 나중의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공식 하나가 만들어져요. 암기해야 돼. 들어보면 이거 한 적 없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럼 실전적인 감각은 어떻게 하냐면 실전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돼. 겁나 쉬워. 역수.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M이요. 역수. 이게 기존의 직선의 기울기지. 이게 새로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지. 그러면 기존의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야 이게.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기울기가 m이었어요. 역수를 취하면 n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까지 붙이면 수직인 기울기가 그냥 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계산한다. 자, 실전에서 이렇게 해요. 역수 취한 다음에 9를 뒤집어. 내는구만. 그러면 그냥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다이렉트로 계산할 수 있어. 자, 이해됐니? 자, 그러면 하나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풀겠다라는 게 아니라 해석만 해보자.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의 차이점이 사실 이런 거야. 이거 3이다. 기울기에만 주목해보세요. 기울기 3이죠?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생각해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역수 취하면 3분의 1이지. 근데 부호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그럼 딱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다른 직선의 기울기가 탄생을 했죠. 그럼 결론이 이거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수직 관계다라는 게 식만 보고 나중에는 보여야 돼. 알겠어요? 이거를 판단해야지 풀 수 있는 얘기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증명 과정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얘는 사실 원점 지나게끔 그리는데 원래 원점이 아닐 때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자꾸 이게 증명해주는 게 중학교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수직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려. 물론 x축하고 수직이다. 근데 여기가 마찬가지로 길이가 1이야. 자, 그리고 직선이 당연히 얘는 y는 mx고 얘는 y는 m 프라임 x. 식은 똑같죠 저거랑? 자, 그럼 해석해보자. 현재 그림 상태에서 니네가 쓸 수 있는 계산 공식이 뭐가 있을까요? X는 1.
자, 얘처럼 해볼게. 타버렸어. 그럼 잘 봐. 얘 기울기 m이었잖아. 그러면 요즘의 좌표 표현할 수 있지. 1,1. x는 1이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m 길이 되는 거 아니야? M 그래서 1,m. 네, 이거 주시면 콤마 마이너스 자, 얘도 x 좌표가 일단 1인 거 맞죠? y 좌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길이는 어떻게 되냐? 같아요. 네? 같지 않아? 헷갈리지? 잘 봐. 현재 상태 길이는 어떻게 해야 돼? 쪽에 반이 쪼개진 거. 예, 그러면 프라임 다른 거야. 네.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냐고? 1,1. 그렇죠? 네. 그러네. 아니 얘들아 막말로 잘 봐. 막말로 여기에다가 x에다 1 대입하면 y가 m 프라임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잖아. 당연히 m 프라임이지 그러니까. 아니? 자 여기 점을 찍었어. 자 똑같다. 해석기하다는요. 그림을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자 얘도 사실은 직각삼각형을 좌표평면에 옮겨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얘도 똑같은 거야. 그림을 옮겨 그렸어. 이렇게 생긴 건 직각삼각형이죠. 맞나요? 그럼 일단 머릿속에 제일 떠오르는 건 직각삼각형은 사실은 피타야. 맞니? 근데 또 되는 게 있어. 소공식도 돼. 왜 그런지 알겠냐? 여기 90도잖아. 여기 90도잖아. 소공식 구조지. 정신 차리고 잘 봐. 소공식을 쓰게 되면 이게 가능한 거야. 잘 보세요. 자리가 없어요. 여기다 쓸게. 소공식 중에 이런 거 있었죠. 1의 제곱은? 요것의 제곱은? 저기 요거 곱하기 요거 기억나요? 아, 애매는 그럼 잘 봐. 1의 제곱은? 여기 길이는 얼마야? M m. M 곱하기 M 프라임. 여기 길이 얼마야? m 프라임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이거 4사분면 점이잖아. y 좌표가 얼마야? 이거 음수잖아. y 좌표 얘들아. 정신 차리고 잘 보라고. m 프라임이라고 적혀있지만 얘는 음수야. 그럼 길이는 마이너스 m 프라임이야.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알겠어요? 숫자가 m 프라임이라고 적혀있는데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양수처럼 보이잖아. 4사분면 점이니까 음수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앞에다가 마이너스 기호 붙여야지만 길이의 역할을 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그러면 소공식에 따르면 마이너스 m 프라임을 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넘기면 이 공식이잖아. 확인되죠? 그런데 되죠? 다 된다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도 되냐면 피타도 돼.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재봐. 0,0이고 1,m이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D1 공식이란 말이야. 그럼 식 써봐. x-x1의 제곱 1 플러스 y2-y1의 제곱 m제곱이죠? 이 길이도 재봐. 루트 1 플러스 얘도 제곱하니까 m 프라임의 제곱이 돼요. m 프라임의 제곱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여기 m이었어요. m 여기. 여기는 마이너스 m 프라임이에요. M 마이너스 M. 됐어요? 그러면 피타를 쓰게 되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럼 확인해 볼게. 자, 이해됐습니다. 자, 얘 제곱하면 그냥 1 플러스 m이고 이거죠? 이거 제곱하면 루트 없애면 되잖아. 그렇게 되지? 그럼 그게 누구랑 같아야 돼? 얘의 제곱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m 마이너스 n 프라임이죠? m 마이너스 n 프라임이죠? 네, 이걸 전개하게 되면은 m 제곱 플러스 n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m n 프라임 이렇게 되지. 그럼 좌변 우변의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m 제곱 n 프라임 제곱이 날라가. 근데 이거 더하면 2잖아. 그럼 2도 날라가. 그러면 마이너스 m 곱하기 n 프라임이 1이에요가 되는 거잖아. 계산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방금 지워버렸던 m 곱하기 n 프라임이 마이너스 9로 넘겨서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된단 말이야. 이해만 해. 이걸 풀이 과정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야. 이해만 하고 넘어가. 근데 중요한 건 중학교 때 썼던 도형의 개념이 나온다고. 그리고 내가 니네들한테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건 증명 과정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증명하는 걸 니네가 자꾸 소홀히 하고 계산만 공식만 내고 이거 실전 감각 역수치하고 부호 반대로 하래. 이것만 외우고 넘어가.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게 생겨버리면 막혀. 반드시 막혀. 안 막힐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고등수학은 어려운 문제는 증명 과정이 시험 문제로 그냥 나와.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수준에 빈칸 채우기로 나오느냐? 그게 아니야. 풀이 과정상에서의 논리 과정이 증명 과정하고 똑같은 게 나온단 말이야. 막말로 이 그림이 시험 문제화돼서 나온다고. 이 그림이 시험 문제화돼서 나온다고. 알겠어요? 근데 이걸 한 번은 해보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한 번도 안 하고 이거 외우고 이거 외우고 넘어가면 그건 정말 내신에서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수학 못 하는 거야. 알겠어요?